친구가 말했던 그의 소중이가 저와는 처음에서 그런지 정말 빳빳하고 튼실했어요. 말도 안 되게 거칠게 들어오는 그의 소중이가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초반 평범한 여성입니다. 저는 부산에서 왁싱샵을 예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남자친구와 헤어진 지 1년이나 돼가니 친구들이 소개팅을 자주 주선해주곤 합니다. 제가 소개팅에 나가 소개팅남에게 왁싱샵을 운영하고 있다 하면 자기도 왁싱을 주기적으로 받고 있다면서 저에게 왁싱을 받으러 오겠다는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문제는 이 소개팅남들이 아랫도리까지 왁싱하는 브라질리언 왁싱을 굉장히 많이 하기 때문에 초면인데도 혈기왕성한 소개팅남들은 깔끔하게 왁싱을 받아가곤 합니다. 물론 잘생긴 친구는 제가 기회를 놓칠세라 왁싱할 때 유혹을 정성껏 해서 제 남자친구로 만들곤 합니다. 브라질리언 왁싱을 할 때 저만의 유혹하는 비밀의 유혹 스킬이 있습니다. 중요 부위를 잡고 천천히 왁싱을 하다 보면 이 사람이 나에게 관심이 있는가 없는가 꼴리는 각도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 제게 관심이 있으면 수직으로 곧게 뻗어 있습니다. 그럴 땐 제가 가끔 야한 농담을 하는데 농담을 받아주는 손님은 나중에 식사 약속을 잡도록 기회를 만들죠. 이런 잘생긴 분들 외에도 혈기왕성하신 분들도 왁싱을 받아가시는데 왁싱이 끝날 때까지 가라앉지 않고 꼴려있는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저를 보고 꼴려있는 친구들을 보면 저도 가끔 흥분을 하게 되더라고요. 저를 보고 흥분하고 있는 남자들을 보면 저도 같이 흥분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럴 때마다 저는 서비스 차원으로 다리 마사지도 해드립니다. 제가 서비스로 다리 마사지를 해드리다 보면 이 서비스 말고 다른 서비스는 없냐고 많이들 물어보십니다. 결국 제가 요즘 서비스를 새로 만들었는데 그것은 바로 추가 오일 마사지입니다. 오일 마사지는 선택사항이라 3만 원 정도 받으면서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일 마사지를 안 받는 남성들이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한번 받아보신 분들은 시원하다며 다음부터는 계속 서비스를 받고 가시죠. 이렇게 제 가게는 남자 손님이 많기 때문에 남자 손님을 안 받으면 가게 운영이 안 됩니다. 때문에 남자 손님 의견을 더욱더 존중해 드리는 편입니다. 하루는 제 친구가 제게 왁싱을 받으며 그러더라고요. 남성분들이 브라질리언 왁싱 받을 때 30대 후반 남성분들이 잘 꼴리냐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들어보니 자기 남편은 요새 자기와 관계를 할 때 꼴리지도 않고 기운이 없어서 3개월 동안 관계를 한 번도 못하고 있답니다. 저는 어이가 없어서 남편도 한번 왁싱을 해보는 게 어떻냐고 추천을 해줬습니다. 부부가 왁싱을 서로 하면 관계가 좋아지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하며 브라질리언 왁싱을 시켜보라 했는데 이 친구가 결국 제 가게로 남편을 혼자 보냈습니다. 그렇게 결혼식 때 한 번 보고 말았던 친구 남편이 왁싱을 받으러 제 가게로 들어왔습니다. 브라질리언 왁싱을 하기 위해 샤워실을 안내하고 1인실에서 대기하고 있어달라 했죠. 제가 1인실로 들어서는 순간 저는 놀라버리고 말았습니다. 친구 남편의 소중이가 이미 꼴려 있더라고요. 그것도 배꼽 위까지 곱게 뻗어 있더라고요. 순간 잘 안 꼴린다는 친구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그렇게 친구 남편의 소중이 왁싱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의 소중이가 위아래로 까딱까딱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제게 인사를 하듯이 움직여서 그와 눈이 마주치게 됐는데 순간 묘한 기운이 스쳐 지나가더라고요. 그때 알았습니다. 이 사람이 저를 꼬시고 있다는 걸. 저도 사실 친구가 결혼할 때 잘생긴 남자와 결혼한다 생각했는데 지금 이러면 안 되는 걸 알지만 저는 결국 이를 저지르고야 말았습니다. 다리 마사지를 한다며 오일 마사지까지 서비스 차원으로 해드렸고 그의 소중이 근처에서 곧 발사가 나올 것 같아 발사는 나중에 하시고 샤워실에서 샤워하고 나오시라 했습니다. 그는 부끄러웠는지 샤워실로 달려가 씻더니 한참 뒤에 나왔는데 혼자서 마무리를 하고 나온 듯 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서로 연락처를 주고받았고 친구 몰래 연락을 서로 주고받다가 만남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저와 친구의 남편은 술을 왕창 마시고 첫 관계를 하게 되었는데 그는 저와 궁합이 너무 잘 맞았습니다. 3시간에 2번씩이나 제게 발사를 하더라고요. 그는 저를 처음 봤을 때부터 호감이 가서 몰래 짝사랑하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친구가 왁싱 이야기를 했을 때 바로 오케이 하고 혼자서 방문을 했던 것이라고 합니다. 그는 저에게 이 자세 저 자세 시키는 것은 물론이고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친구 몰래 저와의 관계를 즐겼습니다. 심지어 제 가게에서도 관계를 해보고 싶다며 하루는 손님을 안 받고 제 가게에서 손님 놀이를 하며 관계를 가졌습니다. 그렇게 그의 욕구를 들어줄 때마다 그는 항상 빳빳하고 튼실한 소중이를 가진 사내였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났을까요? 친구가 제게 그러더라고요. 남편이 요즘 관계를 잘한다고 자랑을 합니다. 그가 저와 관계를 하면서 약효과가 발휘를 했는지 친구에게는 미안하지만 어떻게 보면 소중한 선물을 해준 것 같기도 하네요. 저는 그와 이렇게 계속 관계를 맺어도 되는 걸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오늘의 사연 읽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취업 준비를 열심히 하고 있는 20대 중반 여성입니다. 학창시절 외국에서 유학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사실 첫 경험을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모든 게 다 크다는 흑형과 했습니다. 이게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모르겠지만 이젠 누군가와 만남을 가지더라도 기대치만 커져서 사실 좀 문제가 있네요. 저희 집안은 부모님 사정상 어쩔 수 없이 해외에서 이민 생활을 했고 저는 그렇게 해외에서 학교를 다니게 됐습니다. 요즘은 조금 달라졌을 수도 있겠지만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동양인이 외국에서 학교를 다니면 차별이 좀 심각했습니다. 처음엔 모든 게 신기했고 외국인인 제가 남들과 잘 지내기 위해선 노력만 잘하면 잘 적응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위축되지 않기 위해 일부러 더 밝게 행동을 했습니다. 그러나 제 오산이었네요. 제가 서양 아이들과 친해지려고 하면 할수록 더 겉도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일명 왕따라고 하죠. 왕따로 더욱더 부각되는 느낌이었죠. 학교도 가기 싫었고 친한 친구도 없었고 울며 겨자 먹기로 매일 억지로 등교를 했답니다. 친오빠도 같은 학교에 다녔는데 오빠는 그나마 저보다는 적응이 빨랐던 것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수업을 마치고 책을 사물함에 넣으려고 하던 중 괴롭히던 무리들에게 어깨빵을 당했고 제가 들고 있던 물건들이 바닥에 모두 다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늘 그렇듯이 아무렇지 않게 무릎을 꿇어 물건들을 줍는데 왕따인 저에게 한 사람이 다가와 웃으면서 제 물건을 같이 주워줬습니다. 저를 놀리는 무리 중 한 명이 주워주는 척 하며 또 놀리는 건지 알고 그러려니 했는데
고개를 들어 그 친구의 얼굴을 자세히 쳐다보니 학교에서 인기가 좀 있는 유명한 흑인 친구였습니다. 이제는 얘까지 나를 괴롭히나 싶어 그 자리를 피해버렸습니다. 그 흑인 친구는 미국계 혼혈로 집도 잘 살고 외모도 멋지고 공부, 노래, 운동 모든 걸 다 잘하는 퍼펙트한 친구였죠. 그래서 그런지 흑인이었으나 왕따를 당하지 않았고 흔히 말하는 잘 나가던 친구였죠. 럭비부 주장을 맡고 있었는데 대회에서 항상 팀을 1등으로 이끄는 주역이었습니다. 드라마에서 멋진 왕자가 짠 하고 나타나서 인생이 달라지는 상상도 잠깐 해봤지만 현실은 현실이겠죠. 그렇게 다음날 식당에서 또 괴롭힘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좀 과격하게 부딪히는 바람에 제 몸이 허공으로 붕 하고 날랐습니다. 그 순간 다행인지 그 흑인 친구가 갑자기 어디선가 나타나 저를 받아주어 바닥에 떨어지는 불상사는 피했습니다. 그러나 제 밑에 깔려서 그런지 흑인 친구 팔에 타박상이 생기게 됐습니다. 큰 부상은 없어 다행히 치료만 받고 나왔답니다. 그러면서 그 흑인 친구와 대화도 나누고 오해한 부분도 풀리면서 친해지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 인기쟁이 흑인 친구는 자기도 오래전에 왕따를 당한 적이 있어 왕따 당하는 저를 보며 도움을 주고 싶었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그 흑인 친구와 어울리다 보니 자연스럽게 왕따에서 벗어나게 됐습니다. 제가 영어가 서툴고 부족했지만 그 친구는 저를 정말 잘 챙겨줬습니다. 아니, 보살펴줬다는 표현이 더 잘 맞는 것 같네요. 그 친구의 보살핌으로 저는 친구들도 하나둘씩 생겨나고 파티에 초대받는 일들도 생겼습니다. 제 친구가 초대한 파티에 저에게 그 흑인 친구는 사귀자며 고백을 했고 저희는 커플이 되었습니다. 그 후로 한동안 알콩달콩 예쁘게 사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점점 스킨십이 딥하게 변해갔습니다. 처음에는 손만 잡다가 뽀뽀, 그러다가 키스, 그러다가 만지게 되고 그 흑인 친구는 저에게 사랑까지 나누길 바라더라고요. 저희는 아직 학생이지만 외국이라 그런지 성에 대한 인식 자체가 한국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전 아직까지 한 번도 성경험을 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어떤 느낌인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친구들을 통해서 듣고 배우게 됐습니다. 그렇게 친구들에게 속성으로 잠자리 강의를 배워가며 그날을 손꼽아 기다리게 됐습니다. 디데이는 바로 제 생일 겸해서 흑인 친구네 별장에서 파티를 하려는 날이었습니다. 그렇게 파티에 물이 올랐고 기분이 너무 업되어 흑인 친구와 단둘이 2층 조용한 방으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드디어 첫 관계를 갖게 되는 떨리는 순간이었죠. 흑인 친구는 저랑 다르게 여러 번 해봤는지 능수능란하게 저를 리드했습니다. 아직 어린데 스킬이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제가 듣고 느끼기에 외국인들은 최치가 나고 흑인 거는 엄청 크다고 들었는데 드디어 이 친구를 통해서 그걸 확인할 수 있는 순간이었죠. 설렘 반 기대 반으로 그 흑인 친구가 리드해주는 대로 몸을 맡겼습니다. 콘돔을 챙겨왔던데 사이즈가 엑스라지라고 적혀 있었답니다. 그것도 몇 박스나 챙겼네요. 도대체 오늘을 위해 이 흑인 친구는 이를 갈았는가 싶었네요. 동양인 여자랑은 처음 해본다고 하더라고요. 동양인 여자는 작아서 엄청 쪼이는 맛이 있다고 들었다고 합니다. 저는 여자라 저 친구가 표현하는 게 어떤 느낌인지는 모르겠네요. 그렇게 분위기는 무르익었고 전이 이후에 삽입을 했습니다. 첫 경험이라 그런지 삽입이 어려워 여러 번 시도를 했고 드디어 첫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정말이지 겨우겨우 성공했는데 처음에는 너무너무 아프고 이상한 느낌인데
참아가며 차츰차츰 서서히 조금씩 느끼다 보니 흥분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학생이고 이런 느낌을 받으면 안 될 것 같으나 이미 피임도 완벽하게 해서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저희도 알 만큼 알 나이가 됐고 사람이라면 사랑하는 사람과 사랑을 나누고 싶은 건 자연스러운 행동이니까요. 이 친구는 냄새도 나지 않았고 피부결이 여자인 저보다 엄청 부드러웠습니다. 흑이는 사이즈만 크고 젤리 같다는 말도 있었는데 이 친구의 것은 콘돔 사이즈처럼 사이즈도 큰 편인 것 같았고 코어가 장난 아니었습니다. 정말 가려운데 시원하게 긁어주는 느낌이었죠. 한 번 더 하고 느끼고 싶어 한 번 더 하자고 했고 그렇게 2번을 하고 저희는 옷을 입었습니다. 근데 다리에 힘이 풀려 제대로 못 걷겠더라고요. 그 친구도 이렇게 쪼이는 느낌은 처음이라고 제대로 못 서 있겠다며 저희 둘은 그렇게 그 방에서 걸어 나오지 못하고 그 다음 날까지 푹 쉬었답니다. 그 친구에게 들으니 다른 서양 여자친구들과 할 때는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엄청 흥분되고 미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후로 저희는 서로의 본능에 충실하게 욕구를 충족시키며 즐겼습니다. 집에서도 하고 학교에서도 몰래 하고 심지어 차 안에서도 즐겼죠. 아직 학생인 저희가 이렇게 활발하게 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자주 했습니다. 저희는 1년 정도 교제를 하다가 사랑이 식었고 좋게 이별을 했습니다. 헤어지고 저는 다른 동양인 남자와 그 친구는 다른 서양인 여자와 사귀게 되었는데 서로가 생각이 날 때면 가끔씩 만나서 즐겼습니다. 정말 아주 잘 맞는 커플이긴 했습니다. 졸업 후 몇 년이 흐른 지금 저는 한국으로 오게 됐고 조만간 그 흑인 친구가 한국 여행을 온다며 저에게 가이드를 해달라 부탁했습니다. 솔직히 기대가 됩니다. 아직도 그 맛을 잊을 수가 없거든요. 그 이후에 동서양 불문하고 남자들을 두루두루 만나봤지만 그런 느낌을 준 사람은 그 흑인 친구가 처음이자 마지막이 될 것 같았습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배달 알바를 하다가 시작된 금지된 사랑을 했던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여름에 친구놈들은 다들 놀러 다니기 바빴는데 저는 돈을 벌어야 해서 치킨집 배달 알바를 시작했습니다. 대학 졸업하고 취업 준비 중인데 취업이라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낮에는 공부하고 준비를 하고 저녁에는 배달 알바를 하고 있었어요. 무더위에 다들 집에서 배달을 시켜 먹기만 하는지 그리고 왜 이리 치킨을 좋아하는지 하루 주문량이 아주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처음 하는 배달 알바다 보니까 길 찾아 다니는 것도 쉽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조금 힘들었지만 역시 인간은 적응의 동물이라고 슬슬 감을 찾아서 하게 되더라고요. 오늘도 어김없이 치킨 배달을 하고 있었습니다. 보통 배달을 시키면 선결제를 하고 문 앞에 놓고 가달라고 하는 주문이 대부분인데 가끔씩 만나서 현금 결제나 카드 결제를 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면 살짝 귀찮긴 했습니다. 카드기랑 잔돈을 챙겨야 되니까요. 치킨을 들고 초인종 벨을 눌렀어요. 안녕하세요. 치킨 배달 왔습니다. 네, 잠시만요. 문이 열렸는데 란제리 위에 옷을 걸치다 만 건지 한쪽 어깨를 드러내고 나오더라고요. 얼마였죠? 22,000원입니다. 여기요. 저는 카드를 받아서 결제를 하는데 긴장을 했는지 버벅거렸어요. 천천히 해주셔도 돼요. 네, 결제 다 됐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네, 안녕히 가세요. 배달을 많이 해본 거는 아니지만 이렇게 몸매를 드러낸 차림으로 나온 여자는 처음이라 깜짝 놀랐어요. 놀라기는 했지만 눈은 호강해서 좋았습니다. 자꾸 그 모습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다음 날은 쉬는 날이라 오랜만에 친구놈들이랑 술 한잔을 하기로 했어요.
집 근처 호프집 가서 간단하게 맥주 한잔 했습니다. 와, 시원하다. 이게 얼마 만에 먹어보는 술이냐? 그동안 알바하느라 술 마시러 다니지도 못하고 삶에 낙이 없었다. 알바는 할만하냐? 처음에만 좀 힘들었는데 이제는 할만하지. 재밌어. 나도 알바나 해볼까? 배달 알바 괜찮아. 너도 생각 있으면 해봐. 요즘은 퀵도 많이 하잖아. 그리고 알바하다가 보면 재밌는 일도 많아. 뭐가 재밌어? 아주 가끔씩 눈호강을 좀 할 수 있더라고. 눈호강? 그게 뭔 소리야? 아니, 어제 배달을 갔는데 카드 결제를 해야 되는 집이었는데 결제하러 웬 여자가 나오는 거야. 근데 옷을 란제리 위에 뭘 살짝 걸쳤는데 그게 걸친 것도 아니야. 완전 흘러내리듯 입고 나와서 얼마나 섹시하던지. 떨려가지고 손 버벅대면서 겨우 결제했잖아. 헐, 대박. 일부러 그러고 나온 거 아니야? 어떻게 그렇게 나올 생각을 하지? 배달은 대부분 남자인 거 뻔히 알 텐데 그런 시선 즐기고 그러는 여자 아니야? 모르지 뭐 나야. 무튼 그래서 간만에 눈호강해서 겁나 좋더라고. 간만에 만난 친구랑 술 먹으며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헤어졌습니다. 오랜만에 먹은 술 때문인지 일어나기가 힘들어서 늦잠을 잤고 오늘은 좀 쉬고 내일 공부하자는 생각에 집에서 푹 쉬다가 알바를 나갔어요. 사장님, 저 왔어요. 왔냐? 마침 잘 왔다. 배달 바로 나가야 된다. 네, 다녀올게요. 출근하자마자 배달을 했어요. 치킨의 인기는 365일 식을 줄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배달을 여러 군데 다녀와서 가게에 앉아서 핸드폰 보면서 좀 쉬고 있었어요. 우식아, 배달 있다. 네, 다녀올게요. 주소를 확인하고 배달을 가는데 그때 그 여자네 아파트 같았습니다. 동호수는 제대로 기억이 안 났었는데 아파트 들어가서 엘리베이터를 타니까 알겠더라고요. 그 여자 집이었어요. 치킨 배달 왔습니다. 네, 잠시만요. 문이 열렸고 그 여자는 또 깊게 파인 나시에 반바지 차림으로 나왔어요. 22,000원 맞죠? 네, 22,000원 결제할게요. 그 여자는 문을 닫고 나와서 기다리더라고요. 저는 친구놈이 한 말처럼 이 여자가 일부러 이러는 건가 싶었습니다. 결제 다 됐습니다. 고마워요. 저는 엘리베이터에 탔고 그 여자는 제가 타는 걸 보고 웃더니 들어가더라고요. 진짜 이 여자 뭐지? 싶었습니다. 이렇게 유혹하면서 유도해놓고 스킨십하면 신고하는 꽃뱀 같은 건가? 싶기도 하더라고요. 괜히 의심스러웠습니다. 친구놈한테 전화해서 얘기하니까 대박이라면서 혼자 사는 여자라 외로워서 그러는 건가 아니면 노출증 있는 그런 여자인 건가 친구도 이런저런 추측을 하더라고요. 저는 혹시나 다음에 또 주문하면 어떻게 나오는지 봐야겠다고 얘기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집에 일이 생겨서 다녀오느라 사장님한테 얘기하고 3일 정도 알바를 쉬었다가 출근을 했어요. 출근해서 다시 배달을 열심히 했고 같은 동네 쪽에 배달 3군데를 마지막으로 퇴근을 앞두고 있었어요. 주소를 확인해 보니까 그때 그 여자 집도 있더라고요. 그 여자 집을 제일 마지막으로 가자 생각을 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데 괜히 두근거리더라고요. 오늘은 어떤 모습으로 나올지 궁금했습니다. 저는 괜히 심호흡을 한번 하고 초인종을 눌렀어요. 치킨 배달이요. 드디어 문이 열렸고 그녀가 나왔습니다. 오늘은 아주 작정을 했다는 듯이 슬립 차림으로 나오더라고요. 22,000원이요? 며칠 안 보이길래 그만둔 줄 알았는데 아니었나 봐요? 네? 되게 기다렸는데. 집에 일이 있어서요. 잠깐 다녀오느라. 그랬구나. 아쉬울 뻔했네. 결제 다 됐어요? 네, 다 됐습니다. 저는 카드를 건네주었고 엘리베이터를 타러 가려고 했습니다. 치킨 먹고 갈래요? 네? 안 바쁘면 치킨 먹고 가라고요. 퇴근하려던 참이긴 한데 들어와요.
열린 문 안으로 저는 아주 잠깐 1초 망설이다 바로 따라 들어갔습니다. 이거 진짜 꽃뱀 아닌가 싶었지만 이성보단 마음이 앞서 몸이 움직이는 걸 어쩌겠어요. 저는 쓰고 있던 헬멧을 벗고 내려놨습니다. 헬멧 벗으니까 훨씬 잘생겼네. 감사합니다. 집안을 둘러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거실에 떡하니 결혼 사진이 있더라고요. 와, 나 큰일 났다 싶었습니다. 제가 일이 있던 걸 깜빡해서요. 가봐야 될 것 같네요. 왜요? 저 사진 때문에? 걱정 마요. 남편은 안 들어오니까. 우리 주말 부부거든. 그래도. 왜? 치킨 먹고 가라는 말에 다른 걸 상상하고 들어와서 남편 있는 거 보고 도망가려고 하는 건가? 아니요. 저는 소파에 앉아서 당황한 채로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그녀가 제 무릎 위에 앉아 제 목을 끌어안더라고요. 이런 거 기대하고 들어왔나? 그러면서 제게 키스를 하기 시작했어요. 역시나 저는 이러면 안 돼. 이 여자는 유부녀다. 얼른 여기서 나가야 해. 라고 생각을 했지만 제 몸은 그녀의 얼굴을 잡고 미친 듯이 키스를 퍼붓고 있더라고요. 이제 큰일 났다라는 생각이 아주 잠깐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왕 시작한 거 끝을 보자는 생각에 더욱 격렬하게 키스를 했어요. 그리고 소파에서 우리는 뜨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역시 한바탕 하고 나니 정신이 들더라고요. 어때? 좋았어? 죄송합니다. 뭐야, 왜 죄송하다고 하지? 나는 너무 좋았는데. 말이 주말부부지. 남편이 한 달에 한 번 올까 말까라 얼마나 외롭던지. 나 내일 또 이 시간에 치킨 시킬 건데. 올 거지? 네, 내일 또 배달하러 올게요. 내일도 치킨 먹고 가도 돼요? 당연하지. 그녀는 대답을 하며 다시 한번 제게 키스를 했어요. 저는 집에 들어와서 이게 지금 무슨 일인가 싶었습니다. 다음날 또 그녀는 치킨을 주문했고 주문 내역을 확인해 보니 양념 듬뿍이라는 문구가 쓰여 있더라고요. 저는 어느 때보다 빠르게 그녀의 집에 배달을 갔습니다. 초인종을 누르고 그녀가 나왔고 문을 열자마자 저는 그녀에게 키스를 했어요. 어제의 그 황홀함을 잊지 못해 얼른 그녀를 만나고 싶었거든요. 우리는 또 키스를 하며 서로를 탐했고 안방으로 들어가 사랑을 나눴습니다. 그녀는 매번 양념 듬뿍이라는 문구를 남기고 치킨 배달을 종종 했고 저는 신나서 그녀의 집으로 배달을 갔어요. 그날도 배달을 가고 있었는데 한 남자랑 엘리베이터를 같이 탔습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핸드폰을 보고 있다가 내리려는데 그 남자도 같은 층에서 내리더라고요. 순간 느낌이 쎄해서 얼굴을 다시 제대로 보니까 웨딩 사진 속 그 남자였습니다. 저는 순간 식은땀이 흘렀어요. 남자가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려고 하는데 먼저 문이 열렸습니다. 왔어? 뭐야? 나 오는 줄 어떻게 알았어? 발소리가 딱 당신이더라고. 뭐야? 오늘 온다는 연락 없었잖아. 그냥 며칠 푹 쉬다가 가려고. 요즘 일을 너무 많이 했더니 지쳤어. 그랬구나. 그래도 미리 연락은 좀 하지. 출발할 때 메시지 남겨놓긴 했는데. 못 봤어? 그랬어? 몰랐네. 저는 뒤에서 뻘쭘히 서 있었어요. 맞다. 나 치킨 시켰는데. 네, 22,000원입니다. 웬 치킨? 그냥 저녁 안 먹었더니 출출해서 시켰지. 잘됐다. 얼른 들어가서 먹자. 그녀는 남편한테 팔짱을 끼고 들어갔습니다. 그때 엘리베이터를 같이 안 탔으면 어쩔 뻔했는지 너무 아찔했어요. 남편이 와 있어서 그런지 그녀는 치킨을 주문하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며칠 후에 이력서 넣었던 곳에서 연락이 와서 저는 취업을 하게 되면서 알바를 그만뒀어요. 취업을 하고 나니 제정신으로 돌아오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그녀와의 관계를 정리했습니다. 굉장히 아쉬웠지만 이 부적절한 관계를 끝내는 게 맞는 거겠죠. 이제 정신 차리고 어렵게 입사한 회사니 열심히 일을 해야겠습니다. 얼른 돈 벌어서 나중에 치킨집 차리려고요.
치킨집 주문이 아주 어마무시합니다. 꼭 차리고 싶네요.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